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레이어 구성원들과 함께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해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구성원들에게 나누는 겸,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겸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남자 김주환입니다. 웃지 마. 이번에 읽은 책은 이 책이에요. 디자인 컨설팅이란 책이고, 우리 디자인 회사라는 곳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주는 것 같아서 나누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책을 얘기하기 전에 레이어라는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기업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성장하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투자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수익 혹은 뭐 가치 상승, 이미지 상승, 뭐라도 투자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레이어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디자인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거를 수치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디자인은 좀 무형의 것이라서 가치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측정한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어필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또 그걸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회사는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잘 키워나가는 회사도 있고, 저희 같은 디자인 에이전시 중에도 그것들을 잘 해주면서 성장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책을 만났어요. 최근에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런 방에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저보다 꽤 선배인 그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그분의 또 선배한테 들은 얘기가 있대요. 이제는 디자인 회사로 돈 벌어가지고 뭐 건물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났다. 그건 자기네들이 다 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디자인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맞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걸까? 뭐 이런 고민도 있었던 거죠. 어떤 디자인 회사들은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소위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잘 살아남아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디자인 전문 회사가 경영 컨설팅 회사랑 비슷하다. 점점 닮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회사 업종 이런 걸 나누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회사를 경영 및 홍보 서비스로 분류해 놓고 있대. 디자인 전문 회사를. 근데 한국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을 커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많이 말했지만 디자인 서비스업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많이 말했었으니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발전하려면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경영 컨설팅 기업처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뭐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선택이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끌고 리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떤 개인의 스타일이나 개인의 그런 기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컨설팅이라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 컨설팅이랑 디자인 컨설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이거는 우리의 무기일 수 있는 건데, 경영 컨설팅은 약간 해결 방법만 준다고 하면 디자인 컨설팅은 방법과 해결까지 해주는 거. 열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치면 우린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디자인 컨설팅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하면 좋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서로 공감이 되면은 우리 레이어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아마 변화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6가지. 1번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과 유지. 발전적으로 서로 이제 계속 상생할 수 있게. 근데 단기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피치라는 미국의 디자인 컨설팅 기업인데, 처음에 이 가구 전문 회사인 소더우드 워킹과 처음에는 그냥 건별로 했다가 나중에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긴 있어요. 처음에 그냥 하나로 시작했다가 합이 잘 맞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디자인 개발. 리플렛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를 우리가 먼저 사실 파악하고 줘야 된다는 것 같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럴 때는 이런 디자인이 맞을 거예요 라는 거를 전략을 세워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조직 구성.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도 있고 개발자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뭐 전략 설계, 공학,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디자인 의사결정 업무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가 알기로도 아이데어 같은 데는 뭐 4명을 시작해서 550명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디자이너만 있지 않고 뭐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전략,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자니 뭐 디자인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되어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결과 중심의 보상 체계예요. 건에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 건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 건이 끝났을 때 뭐 일은 끝나는 건 어떻게 보면 깔끔하긴 하지만 그게 또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 서로 구조가 잘 짜여지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보상이 온다라는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 것과 요거가 끝이 나면 끝난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왜 영화 러닝 개런티, 약간 러닝 개런티 같이 뭐 어느 정도가 있는데 러닝이 잘 되었을 때 개런티를 더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열티도 비슷해요. 매출이 얼마일 때 몇 퍼센트를 나누자. 뭐 이런 로열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나중에 주식이 오른다 그래도 처음에 저렴했던 그 행사가를 나중에 기업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도 그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주식과 관련돼서 이런 식을 좀 더한다거나, 또 그 다음은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 기업의 주식을 아예 사는 거야. 사서 공동 투자한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면 합작 투자해서 디자인 기업이랑 고객 기업이 같이 투자해가지고 디자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대. 이거는 사례가 있는 게 삼성이 아이데오랑 원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삼성이랑 아이데오가 서로 합작을 해서 디자인 컨설팅 기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1994년 IS 스튜디오를 합작을 해서 그 스튜디오가 잘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고, 잘 되었던 회사들은 이런 거를 잘 잡고 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디자인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조금 더 내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는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능동적인 디자인 비즈니스 실행. 디자인 회사가 제안을 하는 거지, 클라이언트 기업한테. 이런 것도 해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막 제안하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안을 개발한 다음에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제공을 해서 그것들을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BMW, 뭐 벤츠에 맞을 만한 디자인을 그냥 알아서 하고 그걸 이제 파는 거지. 그래서 이걸 쓸 거면 이만큼의 비용을 뭐 나눠 갖자라든가 뭐 그런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디자인 회사에서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컨설팅 기업과 조직 학습이라고 해서 결국 디자이너들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기업의 전략과 디자인 실무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디자이너나 디자인 기업이 계속적으로 학습해서 조직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는 눈으로 이걸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고 많이 놓친다는 거지. 근데 사실 디자인 기업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면 뭐 좀 더 디자인 회사로서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책에는 브랜드 경영 얘기도 나오고 디자인 경영 얘기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은데 조금 우리랑 좀 맞을 수 있는 거를 뽑자고 하면 브랜드 경영과 디자인 컨설팅은 좀 연결이 된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기업들은 브랜드가 좀 더 확실히 필요하고 B2B라고 해서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조금 없더라도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랜드가 없으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나? 디자인을 해서 어디다 쓰지? 뭐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거 디자인해서 그냥
뭐 뿌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디자인이 아니라 아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나의 그냥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랜드를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색깔이라든가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디자인이 결국은 그 브랜드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 컨설팅 기업과 브랜드 경영이랑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 브랜드 경영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없으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기업의 디자인 전략은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총체적 방향타다. 기업 외부와 내부에서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일관된 브랜드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만 효율적인 브랜드 경영이 가능하다. 우리가 브랜드 하기 전에 잡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잡을 때도 그런 거에 입각해서 전략을 짜는 이유가 그렇고, 그렇게 되어야 그 브랜드가 같은 방향으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P&G라는 회사가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출신 마케터들이라 그러면 그냥 약간 인정하는, 브랜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브랜드 경영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무리를 하자면, 단순한 아웃소싱 회사로 남으면 안 되고 기업 컨설팅의 개념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안을 주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내가 이 사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 한다고 하면 이럴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해보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 생각해서,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요즘 디자인적인 트렌드가 이러한데 이런 부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스타일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랑은 맞는 것 같아요. 컨설팅의 개념을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느냐 아니냐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레이어라는 회사가 올해 성장하고 내년에 성장하려면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서 지워 나가는 거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를 잘하고 있나? 아니면 전략적 수준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괄적인 조직을 구성했는가? 결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가? 능동적인 디자인 비즈니스를 실행했는가? 디자인 컨설팅 기업과 조직 학습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의 리뷰는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우리 주간 회의할 때마다 제가 이슈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한 번씩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엔딩 멘트 좀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만드는 남자 김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